오늘은 5장 PN 접합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끝내지 못한 거 약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N 접합의 공간전화 밀도와 내부 전기장 분포,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분포, 이거는 전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V라고도 하고 파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전위가 공핍층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에서 일방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방접합. 영어로는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을 굉장히 높게 도핑한 경우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보통 PN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P 플러스 N 접합, 일방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P 플러스 도핑을 하게 되면요. 페르미 준위가 밸런스 밴드 최고점에 근접한다 그랬죠. 더 많이 도핑하면 축퇴 반도체가 돼서 이것이 밸런스 밴드 내에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부 전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앞에서는 요 EFI-EF, 그 다음에 EF-EFI가 같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내부 전위 장벽을 구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같지가 않죠. 지금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핑한 쪽은 대략적으로 밴드갭의 반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QVBI는 이쪽 P형 반도체 쪽은 그냥 밴드갭의 절반이 되는 거고, 오른쪽 N형 반도체에서는 KT, LN, NI분의 N0, 그래서 Q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더 높게 도핑하면 이게 이번에는 PI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우리 일방접합에서 내부 전개는 이렇게 또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전화 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대부분은 다 이 공핍층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위, 전기장, 공간전화 밀도 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은 중성 영역이죠. 전기장도 없고 요 전화 밀도 로라 그러죠. 이것도 없습니다. 공간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무슨 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면적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 반도체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화 중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전화가 있죠? 셋, 4, 12개의 공간 전화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도 플러스에 12개의 공간 전화가 형성이 되면서 중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밀도의 개념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공간 전화의 총합은 요 Q&A에다가 요 거리, 폭, 요 XP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QNA, XP, 요게 요쪽에 생기는 플러스 차지의 공간 전화 역시 QND의 XN, 요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Q 약분하면 NAXP는 NDXN. 이거는 반도체 PN 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NA를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억셉터 쪽에 도핑 농도를 증가시키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 X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도핑을 많이 하면 이 폭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정성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밀도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단위 면적당의 음전화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N형 영역에서의 단위 면적당 양전화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전화가 양이 많아지면 이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폭이. 그래야지 단위 면적당 음전화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이런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법칙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 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XY 좌표기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고 여기는 플러스 차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N형 쪽에서는 궁핍층의 폭 XN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고 이건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XB Q&A는 XN QND 이 면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X 이퀄 0에서 전기장은 연속.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기장은 제로. 여기 제로. 여기 왜 제로가 됩니까? 전기장이? 우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XP 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밴드가 됐었죠. XP가 밸런스 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됐었죠. XP라는 것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공비입층의 끝 지점이죠. 여기는 밴드가 편편히 오다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바로 요 지점이 XP니까 거기서는 전기장이 0입니다. 요 N형 쪽에서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원 뿌화성 이퀘이션. 자, 전기장의 미분은 요거는 뭡니까? 실리콘의 유전상수. 뭐 S가 뭐 반도체라는 의미인데요. 뭐 실리콘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읒 S분의 로 X 바로 전하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QND가 될 수도 있고 QNA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요식 알 수 있겠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EX는 자 적분해서 어디 입실론 S분의 로 X,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미분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1. 먼저 여기부터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기장을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X가 X 이퀄 마이너스 P에서 2는 0이 되니까 자 C1은 뭐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1은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Q&A XP. 그래서 C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쪽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N형 영역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되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붙는 이유도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차지니까 그대로 플러스 차지. 이렇게. C2. 그 다음에 X가 X 이퀄 N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0 이퀄 이렇게 되죠. C2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N형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이것은 P형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X 이퀄 0인 지점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연속이죠. 그럼 여기다 X 이퀄 0 넣고 여기다 X 이퀄 0 넣고 같다고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고 QQ 없어지고 입실론 SS 없어지고 똑같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정성적으로 살펴봤죠. 역시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봐도 NAXP는 NDXN 이 반도체 PN 접합의 규칙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N 접합, 일방 접합에서의 공간전화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공급층의 폭이 좁아진다 그랬죠? 이거 이해가 가죠? 단위 면적당 전하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공급층이 더 여기가 좁습니다. 그러면 공간전화 밀도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폭이 넓죠?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는 폭이 좁죠? 이
사각형의 면적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길게 쭉 분포할 겁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다 표시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 전화가 5개가 들어있죠. 여기 5개 들어있고 요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같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뭐 XP가 매우 작다 그러면 여기는 NA 이꼴 ND XN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핍층 내에서 내부 전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전개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구한 P형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거리에 대한 그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구했죠. N형에서는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X 이꼴 0에서 연속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게 놓고 우리가 반도체 법칙 XP NA 이꼴 XN ND 그걸 구했었죠. 접합면에서 전기장은 연속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내부 전개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x 이꼴 0인 지점입니다. 왜냐? 이 그래프는 x에 대한 일차 함수죠. 양의 기울기를 갖는. 이거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일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최대의 일렉트릭 필드를 갖습니다. 즉 내부 전개가 공핍층에 x 이꼴 0이 되는 지점. 이게 딱 중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쪽을 도핑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면 이 삼각형이 모양이 좌우 대칭이 되지 않은 거니까 일단 x 이꼴 0에서 내부 전개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값을 갖죠. 지금 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방향이 이쪽이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P 플러스 N 접합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공핍층의 폭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일렉트릭 필드가 최대가 되는 점은 x 이꼴 0.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맥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핍층 내에서 내부 전개가 어디가 제일 세고 어디가 제일 약하고 어떻게 분포하는지 1차 함수로 분포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1-6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이거는 전위에 해당합니다. 전위. 전위는 뭡니까? 전압의 차죠. 그래서 EX는 마이너스 DVX, DX 이거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V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 EX, DX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알면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X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P형 영역 마이너스 XP에서 0 요 사이에서의 전위는 일렉트릭 필드 앞에서 구했죠? 요거를 X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적분상수 C1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X 이꼴 마이너스 XP에서 전위를 V를 0으로 놓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x 이꼴 xn에서 전위를 VBI로 놓았죠. 이걸 바꿔도 됐습니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할 대로 놓고 계산하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놓겠습니다. x 이꼴 마이너스 xp에서 전위가 0 기준점을 여기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v-xp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1이 나오고 C1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형 영역에서의 전위는 X의 2차 함수, 즉 포물선 형태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형 영역에서의 전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죠. 이번에는 이게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 C2 그리고 x 이퀄 xn에서 전위 0이 아니라 VBI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 xn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VBI가 되죠. 그럼 C2는 VBI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고 대입하면 Vx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n형 영역에서의 전위 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x 이퀄 0에서 이 두 전위 분포 곡선은 연속이니까 x에다 0을 넣고 양변을 동일하게 놓고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VBI를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2차 함수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그러면 이 전위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공핍층 내에서의 전위 분포 곡선입니다. 이 중성 영역은 안 그립니다. 요 마이너스 xp에서 xn까지입니다. 자, P형 영역에서는 우리 이렇게 구했었죠. 전위 곡선이. N형 영역에서는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로 간 2차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바깥 영역은 제외하고 반쪽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그래서 반쪽 포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n형 영역에서는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y절편이 VBI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로 간 포물선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p에서 xn 영역에서는 전위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됐었죠. PN 접합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이렇게 직각이 되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설명하기 위해서 뭐 편의상 그렇게 그린 거고 정확히는 이렇게 둥그런 곡선이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 여기도 이렇게 포물선. 그런데 이쪽은 중성 영역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그리는 거고 요 공간전화 영역 내에서는 바로 요 곡선 모양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이상하죠? 틀리죠? 우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뭐를 그린 거라 그랬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QV를 그린 겁니다. 마이너스 QV가 전자의 위치 에너지, 즉 전자의 위치 에너지와 이 전위와의 관계는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만약에 전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X축으로 회전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를 X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이동. 그러면 이 부분이 밑으로 오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모양과 같아질 겁니다. 역으로 여기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그러면 X축으로 회전 이동.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위 곡선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X축으로 회전 대칭 이동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V는 전위. 그거를 앞으로 파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혼용해서 쓰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간 전압 폭,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역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그리고 역방향에서는 재미있는 물리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물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